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미국 시장의 권혁태입니다. 24년 4월 3주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릴 게 좀 있어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이제 지난주에도 봤지만 바뀐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 뒤에 연준에서 과연 재무 관련돼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2분기에 많이 떨어뜨린다고 했는데 사실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최근 3월 4일까지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보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도 계속 시장에 공급이 되고 있는 거고 시장에 돈도 많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플레도 잡히지 않고 있고 그 외에 국제 정치 등 지정학적 요인 때문에 여러 가지가 많이 다 지금 연준의 작전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다 재무부까지 얼마나 급하면 중국까지 달려갔겠습니까? 일단 그래서 보면 2023년도 3월치 24년도 3월과 23년도 3월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펀드 레이트를 이 당시에 1년 전에 4.1에서 4.3으로 봤는데 지금 아직도 4.6인데 지금 사실 5.5죠. 뭐 바뀐 게 없으니까 완전히 어긋나 있습니다. 왜? 통화량이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면서 금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인플레가 잡히겠습니까? 당연히 안 잡히죠. 그러니 파월도 나와서 그냥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내부의 사정이 이렇습니다. 다 꺼내 밝힐 수도 없는 거고 또 리빌 해봐야 경제 정책에 도움이 안 되고 인플레이션 돈 풀고 있는데 누가 물가도 올라가겠구나 햄버거 값 뭐 3달러 4달러 주고 있는데 이게 뭐 집값은 돈 좀 든다고 뭐 되는 것도 아니고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사실 미국은 기존의 제로금리 돈을 왕창 끌어간 대기업과 그쪽 기득권층이 그냥 다 나눠먹고 있는 거죠. 나머지도 똑같습니다. 작년 3월 달에 봤던 지표들, 뭐 이런 것들, 이것도 하나도 안 맞죠, 지금. 오로지 PC 인플레이션하고 이런 것만. 실업률도 좀 확실히 낮고요. 그러니까 경제가 좋은 건데 돈은 너무 많이 풀려 있고, GDP도 이거보다 지금 올해 3월 7 보면 전보다 훨씬 높습니다. 지금 뭐 이런 상태 아닙니까? 이게 무슨 1년 전 데이터하고 보면은 연준이 완전히 털렸다고 지금 봐도 무방합니다. 연준이 선거라든가 정치적인 걸 의식적으로 배제하고 많이 해야 되는데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랬다가는 바이든한테 저랬다가는 트럼프한테 뭐 이렇게 양쪽에서 뭐 온갖 안 좋은 소리 들으니까 나이 드신 파월 영감님께서 그거 뭐 그냥 이러니 저러니 어차피 경제적인 결과는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그 양반들 시각에서는 어차피 뭐 누군가는 누가 과연 그 손해를 그 고통을 테이크하냐 그 질문 이거 뭐 그분들이 신경 쓰겠습니까? 어차피 뭐 사회적 분위도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인데 아무튼 연준은 많이 털렸고 미국 정부는 돈을 계속 꼬라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지금 이제 지표를 보면 고용 동향 지수는 말씀드린 대로 계속 돈이 푸니까 살짝 반등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레드북 소매 판매는 보면 이 부분이죠. 지금 3월달 이때에서 작년 대비 좀 올라갔다가 이제 돈을 푸니까 더 올라가고 있고 기저 효과가 이게 대부분 여름입니다. 여름일 때는 막 여기까지 올라가 있죠. 이제 돈 풀고 있으니까 선거 때니까 얼마나 넘쳐나겠습니까? 결국 미국 경제는 유동성으로 제가 벌써 한 달 전부터 말씀드리지만 통화 공급으로 버티고 있는 시장입니다. 나머지 모든 경제 지표의 자생적인 그런 모습들은 통화량이 뒤덮여서 지금 보는 여기 제대로 나타난다고 보기도 힘들고요. 그러니까 고금리 때문에 기초적인 어떤 전통적인 기반의 중소기업들은 다 힘들죠. 농업도 그렇고 유가 올라가죠. 뭐 임금 올라가죠. 그러니까 뭐 농업도 힘들고 제조업은 계속 자동화 시키고 레이오프 시키고 구조조정을 해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 쪽이 이제 팜과 non-farm 이런 쪽 이제 제조업, 농업과 비농업 이런 쪽에서 분류를 하고 있는 게 그나마 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랑은 좀 많이 틀리죠. 30년 담보대출 금리도 보면 유동성을 그렇게 푸니까 꺾이지 않는 물가, 그리고 요번에 물가 나온 거 보면 다시 원자재 가격까지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게 장기 금리가 내려올 수가 없죠. 미국의 어떤 그 돈에 관한 어떤 양반들인데 어떤 사람들인데 그 이런 정도에서 그 정도 채권 금리 준다고 사겠습니까? 물론 이제 5%를 넘어가면 30년간 5%를 받았겠다고 하는 기관들은 사실은 줄을 서 있습니다. 뭐 401k 퇴직연금부터 해가지고 뭐 국민연금 뭐 대학 이런 쪽들 30년간 5%면 그분들 그동안 관리해온 통계적인 연평균 수익률을 훌쩍 뛰어넘는 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장기금리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소비자 물가 다 올라갔죠. 당연한 결과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물가 지수는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고 이건 뭐 뻔한 거죠. 소비자 물가 지수 연 단위로 봐도 내려올 가능성이 거의 안 보입니다. 5년 뭐 이런 것들 장기물 단기물 다 지금 돈을 그렇게 선거하겠다고 프로되니까 지금 보면 뭐 바이든하고 버핏하고 아마 이 인플레이션에 역사상 초유의 포퓰리스트가 맞지 않을까 지금 평가로만 보면 돈 푼 걸로 따지고 보면 7번의 핵심 공급자 물가 지수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요건 좀 의외로 좀 내려왔습니다. 월 단위로 봤을 때.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다음 페이지 나오겠지만 물가는 올라갈 겁니다. 공급자 물가 지수 올라갔죠 이게. 이건 이제 기저 효과가 그래도 여기서 또 저번 달 기준이라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공급자 물가 지수는 추세적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럼 이게 올라가면 이게 또 몇 달간 소비자 물가에 증가되고 이러면 6개월 동안 물가 잡는 건 물 건너간 거죠. 그러면 지금 물가를 잡아서 빨리 안정화시키고 그래서 공급 사이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공급자 물가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면 물가 잡는 건 끝났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뭐 실패한 거죠. 그러면 1년 뒤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은 녹화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30년 채권물 입찰이 급등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5하고 4.5 사이에 여기서부터 이제 5% 넘어가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연기금에서 거의 뭐 5% 넘어갈 때마다 사들어 오겠죠. 그럼 이제 미국 재무부는 난리 난 거죠. 이제 그뭐 30년간 5% 이자를 그 지급을 그 물론 자국민들한테 돌아가는 거니까 뭐 어차피 왜 해외로 나가고 뭐 그러진 않겠지만 아무튼 지금 상황이 경제 상황이 아주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심각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처럼 뭐 태평하게 이러니 저러니 해도 아무 이상 없는 게 아닙니다. 이제 미국도 거의 우리나라 뭐처럼 비슷한 구조로 가게 되는 거죠. 10번의 수입 물가 지수도 보시면 쭉 내려와서 마이너스였다가 이번에 최초로 이게 몇 년 만이죠? 쭉 거슬러 올라가면 이것도 20년인데 이것도 사실 뒤로 올라가면 거의 몇십 년 만에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플러스로 양전환되는 거죠. 이게 엄전환이 아니라 음에서 계속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때는 뭐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던 구간이라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은 이제 정상적인 경제 구간에 놓고 보면 거의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수입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생산자 물가 올라오고 소비자 물가 올라오고 이 사이클이 최소한 6개월 이상 돌아가게 되는데 무슨 물가가 잡히겠습니까? 요즘 뭐 지정학적이기 때문에 하여튼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입니다. 이제 파월 영감님 하시는 것도.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나타났던 이념물 채권 선물. 아 이거 이제 금리나 물 건너갔다 이거죠. 폭등. 거기다 바이든 아저씨는 뭐 거의 뭐 나이 곧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양반이 돈을 무엇게 써서 대통령을 또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욕심이 많은지 정신 나갔죠. 부채 탕감까지 해주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대통령을 한번 더 해먹겠다 이거죠.
아무튼 이러면 우리나라에는 진짜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안 그래도 뭐 맞춰본 소득을 대부분 다 뭐 부채 상환에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저녁에 뭐 밥 먹는 사람도 잘 없는데 그럼 상권이 망하고 상권 망하면 그게 또 악순환이죠. 부동산 가격 망하고 다운타운에 뭐 뭐든지 다 가격 내려갈 거고 그런 식으로 악순환이 지금 이제 끝날 수도 있었는데 이제 뭐 오죽하면은 한국은행 총재란 양반이 엄한 소리나 하고 있겠습니까? 참. 아무튼 그래서 부채 탕감도 되고 금리 인하도 그렇고 해서 채권물은 장기채 상승, 장기채는 폭등, 단기채는 상승 뭐 이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수는 여기서 이제 내려오겠죠. 당연히 지정학적 요소가 있고 물론 이제 특별히 AI라는 그쪽 섹터에서는 지금 뭐 1년치의 이득이 다 확정되어 있는 수준 30%를 가중평균으로 해도 거의 그 가격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TSMC 매출하고 이익이 뭐 30%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게 또 반영이 돼서 올라가다가 지정학적 요인 때문에 지금 두드려 맞은 거죠. 이런 것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렇다고 폭등하냐 그 정도는 또 아닐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장이죠. 그리고 이게 어느 순간 가다가 또 꺾이면 이걸 장기 투자하기도 또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뭐 용 빼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남들보다 뭐 수익률 그래서 지금은 한마디로 옛날처럼 말씀드리는 거죠. 방망이 짧게 잡으라는 타도 가끔씩 이제 많이 쳐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이번 주는 하락 후 반등 보고 있고요. 유동성 공급 이런 것들 말씀드렸고 상품 가격이 지금 급등하고 있죠. 거의 다 잡은 물가를 완전히 이제 놓친 걸로 판단됩니다. 지금 수입 물가 중국까지 달려간 앨런 의장이 뭐라고 앨런 재무부 장관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결국 뭐 좀 까불지 말라고 지금 뭐 공포 협박을 하고 온 것처럼 얘기하는데 일주일이나 머물면서 뭔가 협박하러 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좀 중국의 어떤 디플레하고 옛날처럼 중국은 디플레 수출하고 미국은 인플레 수출해서 좀 잘해보자 뭐 이런 거 대충 어디 협상하러 갔겠죠. 뭐 협상 예상에 나올 물이야 어차피 어느 정도 뭐 대충 다 뻔한 얘기지만 네, 아무튼 다음 주 지금 소매 판매 요 주 옵션 만기주 있고 월 옵션이죠. 자금 및 주택 자금 상황 미국으로 들어온 달러 뭐 금이 요즘 폭등하지만 자금 상황은 미국으로 유입되는 달러 자금 상황은 변함없습니다. 하여튼 네, 그래서 이번 주는 하락 후 반등을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확 다 바꿨습니다. 퇴직연금 포트폴리오에 주식이다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은행의 정기예금입니다. 요즘 3에서 4%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모형에서 뭐 물가가 이렇게 높게 나오는데 뭘 하겠습니까? 투자는 물 건너갔죠. 네. 퇴직연금, 은행주식, 비중축도 다 비중축도. 딱 하나만 이제 남겨놓고 있는 거죠. AI 분야에 독과점 업체들 4개 모아놓은 곳. 연핵공업은 뭐 이제 또 채권에다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웃기지도 않는 인간들이 금리가 세상에 안 올라간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무조건 채권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나서 실시간 평가해야 된다고 정부에 아마 낼것 같습니다. 정부가 조약돌이 반짝반짝하지요. 적립금은 뭐 이런 거 하는데 연핵보험은 이제 당분간은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다 계약을 고객분들에게 말씀드리고 퇴직연금은 이렇게 말씀드렸고 나머지 다 지금 상황 이렇게 정리했고요. 아무튼 이번 주 매우 일하기가 힘든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하락 후에 반등 요거대로 갈지 반등 후에 하락할지 그거는 이제 시장의 대응의 영역이거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